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관위의 채용 비리 부정과 사전선거 부정 의혹을 감싸는 헌재는 존재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교수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다소의 힘이 됩니다. 매일신문의 2월 28일자 사설인 선관위를 현대판 소도로 만든 헌재, 없애야 할 이유가 쌓인다라고 하는 내용을 공감하여 전제하고 또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신문 사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근한쟁의 심판에서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력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를 공적감사에서 제외되는 현대판 최법권 내지 소도로 헌재가 만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선관위 내에서 어떤 부정과 비리가 저질러져도 감찰이나 우리 사회는 공적 감사에 관한 한 최고의 노하우와 권한을 가진 감사원을 통한 상시 감사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관위의 시대착오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헌재는 해체되어야 됩니다. 헌재는 선관위의 손을 들어준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감사원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 장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정부와 독립적 헌법기관인 국회, 선관위 등은 감사원의 감사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 직무감찰을 하게 되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관위 내에서 자행되어 온 불법과 비리를 보고도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그런 비리와 불법이 있어도 우리 사회는 상관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헌재의 한심한 판결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는 충격적입니다. 선관위가 지난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 경쟁 채용 모두에서 규정 위반이 발견되었고 자그마치 878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채용 때마다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끼리 회장, 사장, 상무 다 해먹는 사기업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경악 그 자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허술한 채용 절차에 채용 청탁은 예사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선관위 직원들의 해명이 황당할 따름입니다.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는 막말이 나온 건 약가이고 심지어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진술도 했었습니다. 선관위 자체 감사는 제대로 됐을까? 2021년 경남 선관위에서 자녀 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투서가 접수됐는데 문제 없으므로 종결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간의 사정들을 알고도 선관위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니 감사한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것은 특혜를 인정해 주는 꼴이라 하리 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가 외부 감시 부재를 악용해서 그간 자행한 불법 행위는 국민에 대한 조직적 배임 범죄입니다. 현재 판단 역시 이런 범죄 행위를 감시 차단하지 못하게 하라는 배임입니다. 헌재를 없애버려야 할 이유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이상이 이제 매일신문의 사설 내용인데 물론 제 개인도 약간 첨부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을 보고 제가 느낀 점을 정리해서 다시 장황하게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신문 사설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상당수 썩었다고 봅니다. 이번 윤 대통령 비상계엄으로 몰랐던 사실들이 많이 드러났고 또 헌재와 사법부에 좌편향 판사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김일성 장학금을 받았다는 설도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들 사이에는 이번 비상계엄이 계명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사전투표 부정 의혹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대법원과 헌재가 조사 못하도록 판결을 내린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대구의 도태우 변호사 등이 저술한 스톱 더 스틸이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판매되고 있으니 많이 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을 보면은 확실한 부정선거 의혹이 확실하다고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지식인들은 21세기에 들어와서 어찌 우리나라에 사전선거 부정투표가 있을 수 있었는가라고 반문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보고 확실히 한번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례를 들 테니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사법부의 최후의 보류인 헌재와 대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편파적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이제 걸기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면 제일 타락하고 더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작금의 우리 현실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의 재판관 8명 중에서 4명은 이념적으로 너무 편향되었다는 것을 이제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되었고 3.1절 집회에서 약 주최 측 입장에서 볼 때 1,000만 명이나 광화문에 집결을 하고 여의대로 여의공원에서 집결했는 탄핵 반대 인파가 이재명이가 주축으로 되어서 참여한 탄핵 찬성 집회에 비해서 6배 이상이나 많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극우로 몰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극우라고 하는 표현은 좌빨들이 하는 소리이고 자유애국 우파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관 4명의 좌편향 사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은 이데올로기 편향에 두드러진 우리법 연구회라는 이름의 법원 내 사조직의 수장이었고 스스로 그 파별 내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고 자백한 인물을 문재인이가 임명한 자입니다. 그는 6.25 반공호국 전쟁을 북한 계래 집단의 남침에 대한 방어 전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제 공격을 한 북침 전쟁이라고 하는 주장과 같은 맥락의 견해를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했고 간첩죄로 장기 복역한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공언한 인물입니다. 이것은 문재인하고 같은 사상이죠. 특히 과거에는 문재인 정권 이전에는 그래도 헌법재판소는 중간 성향의 재판관들을 많이 임명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이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좌편향 재판관들을 헌재에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이미선 재판관 역시 이데올로기적 편향이 두드러진 또 다른 법원 내 파벌인 국제인권법 연구의 구성원이었고 그 친동생 여동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직운동 단체의 부위원장입니다. 그는 형법상의 국가모독죄 규정이 위헌이며 교내 정당 등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위헌이고 이적단체 찬양물의 취득, 소지죄에 관한 국가보안법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자는 북한에 가서 살아야 될 자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계선 재판관 또한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이고
그 남편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정정미 재판관은 자신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 주적은 누구인가라는 사전서면 질의에 개인적 견해를 밝힐 수 없다고 답한 인물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이러한 좌편향 성향은 분명 그들이 우리 헌법 인연과는 배치되고 모순되는 사상적 신념을 내면에 품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 4명은 사퇴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절차상의 큰 잘못과 4명의 재판관의 성향, 부정선거 의혹, 무마 등을 볼 때 존재 가치가 없고 해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외부 감사 부재를 악용해서 그간 자행한 불법 행위는 국민에 대한 조직적 배임이자 범죄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사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대전 탄핵 집회에 나온 한 지역구 의원 연사가 충남의 한 지역구에서 사전선거 개표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표가 너무 많이 나와 국힘당 선거감시원이 이의를 제기하여서 다시 돌려보니 국민의힘 의원표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그 개표지를 바로 현장에서 선관위 사무원이 찢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감방에 보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설에 따른다면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하남시 신장일동 인구수는 6,950명인데 투표수는 7,179명이라고 합니다. 또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지 봉인함의 도장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봉인함이 찢어지고 바뀌는 것 같은데도 그대로 추진한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타 강사 전한길 씨가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시하니 민주당이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제시하면 선관위가 고발을 해야 되지 왜 민주당이 고발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민주당도 사전선거 부정 의혹을 알고 덮기 위한 것이거나 현재와 한통속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간망하게 되면 더러운 자들에게 우리나라 지배를 맡기게 됩니다. 저도 대학에서 통계학을 강의했는데 사전선거와 실제선거 투표 비율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통계학상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공병호 TV에서 의혹을 제기한과 마찬가지로 사전선거 투표지를 바뀌치기 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사전선거 부정선거 의혹은 한 명의 사무총장이 투표지를 바꿔치기 해도 아무도 모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서비를 전면 공개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자유애국 우파들이 선관위의 서버를 공개하라고 해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의 조직을 전면 개편하거나 해체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